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 특파원과 미국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기분 좋게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상승 배경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증시는 장 초반부터 주요 지수가 1% 압박해 상승세로 출발했고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상승폭을 더했습니다. 결국 모든 지수가 2% 이상의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두 가지 큰 뉴스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블룸버그가 미 동부 시간으로 오전 3시 51분에 유럽중앙은행이 이번 주에 50bp 인상을 더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오는 21일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ECB, 유럽중앙은행이 공식 가이던스인 어떤 25bp보다 더 높은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6월에 8.6%까지 치솟는 등 그 사상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요. 로이터도 이를 확인해서 이날 아침에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시장에서는 ECB가 50bp를 올릴 가능성을 거의 50% 정도로 베팅 확률을 높였습니다. 이번 주 초만 해도 한 20%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ECB가 예상보다 매파적인 어떤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자 유로화가 약간 힘을 되찾았습니다. 유로화는 달러 대비 1.1% 상승한 1.025달러로 7월 6일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유로 달러는 지난주 1대1의 페리티 수준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IC 달러 인덱스도 0.7%가량 떨어져서 106.3까지 내려갔습니다. 지난주 109.5까지 올라갔었죠. 이는 미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사실 전날 애플이 고용과 지출을 통제한다, 이런 소식에 증시가 급락세로 돌아섰었는데요. 애플의 주가 하락 배경에도 중국과 유럽 등의 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달러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애플은 해외 매출이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회사입니다. 또 어제 실적을 발표한 IBM도 달러 강세로 매출의 6%, 즉 9억 달러가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존슨앤존슨도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소폭 낮추면서 미국 달러의 강세가 회사의 수정 가이던스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이처럼 달러 강세가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유럽에서의 소식으로 달러 강세가 약간 꺾인 겁니다. 바이탈 알리지 에랑 크리스팔리 설립자는 일반적으로 긴축 통화 정책은 부정적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이 50bp를 올리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달러는 지난 몇 달 동안 굉장히 강한 강세를 지속해왔고, 이는 미국 기업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증권 시장에도 부담을 줬었다면서 달러는 한번 하락하면 종종 지속적으로 내리는 경향이 있고, 이는 실제로 미국 주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오전 11시 44분에 나왔는데요.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노르트스트림 1 가스관이 정기 점검을 마친 이후 오는 22일 재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소식통들은 가스 공급이 정기 점검이 끝난 오는 21일 제때 재개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공급량은 하루 1억 6천만 제곱평방미터인 공급 능력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지난 7월 11일 정기보수 이전에 공급하던 양은 보낼 것이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가스프롬은 이미 지난달 16일부터 가스관 설비 수리 지연을 이유로 가스 공급량을 한 60% 정도 축소했었습니다. 로이터는 또 가스관 운영사 측의 웹사이트 자료를 인용을 해서 가스관에서 이날 23,100 평방 킬로와트의 안팎의 공급 흐름이 나타났다가 다시 0으로 떨어지는 등 공급 재개를 위한 테스트가 진행됐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유럽은 그동안 가스 공급이 끊어질 경우에 산업 가동이 중단되고 가스 배급제가 실시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어 왔습니다. 시티그룹은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유로 지역의 국내 총생산 GDP가 약 1% 정도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왔습니다. 이는 미국 등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러시아의 가스 흐름이 무시할 수준을 정도로 떨어진다면 미국 기업들의 유럽 수출은 내년 1분기까지 4% 감소하고 미국의 향후 3개분기 동안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도 0.25%씩 내려갈 것이라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가스 공급의 재개는 유럽의 침체 가능성을 낮춥니다. 미국 경제도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급등한 배경입니다. 증시 상승 배경에 대해 알아봤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애플이 최근 고용과 지출을 줄일 예정이다. 자, 이렇게 밝혔는데 이 여파가 과연 어디까지 지속될 건지 현지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애플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아마존 등 많은 기술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거나 해고 또는 고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괜찮은 실적을 내놓았던 골드만삭스도 어제 채용 속도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퇴직으로 인한 진자리 채용도 줄이고 팬데믹 이후에 중지했던 연간 성과평가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해고나 임금 삭감을 위한 것이죠. 이런 역량은 미국의 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나 채용 공고 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는 지난주까지 24만 건을 넘었는데요.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팬데믹 이후 최저였던 올해 올해 저점인 18만 건을 넘었습니다. 다만 이는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원하는 것입니다. 긴축을 통해서 이런 노동시장의 어떤 냉각을 바라고 있죠. 페드의 제롬 파월 의장은 실업자 1인당 2개에 달하는 채용 공고를 떨어뜨리는 등 뜨거운 노동시장을 식히겠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습니다. 그래야 임금 상승을 막을 수가 있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긴축 속도가 지나치게 노동시장을 냉각시킬 경우인데요. 그러면 경기 침체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최고 투자 책임자는 미국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청구 건수와 일자리 감소 등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추세를 거스르는 베어마켓 랠리는 계속될 수 있지만 아직 이번 약세장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2분기 어닝 시즌의 결과를 보면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월가은행들은 몸을 사리고 있지만 사전에 대비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이니언 CEO는 미국 소비자 고객들은 지속해서 강력한 예금 잔액과 소비 수준으로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은행 전반에 걸쳐서 대출 성장이 계속됐다라고 밝혔습니다. TD 아메리트레이드의 션 스크루즈 수석 전략가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경고도 나왔고 일부 기대치도 하향 조정이 됐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우리는 큰 은행들로부터 들었고 또 IBM과 존슨앤존슨에서도 들었는데 거시적 수준에서 뭔가 심각하게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들의 실적에 커다랗게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 특파원이었습니다.